계속해 주세요. 자, 잠깐만 지금 듣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정리하자면 최태민 씨가 노인이었지만 건강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 근데 그 사망 사실을 임선희 씨 딸들 자매, 최순실 자매 외에는 아무도 몰랐고 알고 봤더니 안매장 됐다. 그리고 안매장 전에 최태민 씨가 자기 생전에는 박근혜 당신은 씨라고 해야 되겠죠.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으니 나의 재산을 박근혜 씨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말을 최태민 씨의 친아들 최재석 씨에게 했고 그런데 그런 후에 이런 그 사망과 불거사인 사망과 안매장이 일어났고 근데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현금 자산만 1억 정도가 있었다. 근데 1억 정도는 금괴를 포함해서 아까 제가 CD라고 했는데 CB로 제가 착각해서 전화사차로 했는데 CD 양도성. 예, 양도성 요금. 예, 그 자금 세탁에 이용한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그때 당시로 1조 정도가 있었고 지하에는 사실 그 외에도 그림을 포함해서 엄청난 재산들이 있었다. 그런데 땅이 어디 묻혔냐 안매장 되었냐 하면 김찬경 씨 용인 땅에 안매장 됐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예, 이 땅에 안매장된 이유를 말하려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죠. 예. 이 김창경 씨가 예. 이름이 불쑥 나와서 여러분들 좀 생소했을 텐데 네. 미래저축은행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계세요. 네네. 근데 이분이 최순득 네. 씨의 남편 장석칠 씨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됐군요. 네, 그래서 장석칠 씨랑 최순득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 박근혜 씨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큰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에서 사무실도 내고 했었다는데 둘 사이에 동거래도 있고. 근데 일단 이 서둘러서 안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하니까 네. 김창경 씨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런 관계. 김창경 씨가 충청도에 있는 동생들을 7명을 불러다가 작업을 해요. 그분들도 7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다. 장례식인데 사람이 왜 없지? 이런 진술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했으니까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김창경 씨 그 넓은 용인 땅을 검색하면 네. 김창경 씨와 공동 소유자가 한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야. 김창경 씨가 그 되게 비싼 용인 땅을 공동 소유하도록 나중에 해준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왜? 최순실 씨 힘이 있고 김창경 씨는 계속 감옥 또는 감옥 담장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요. 자. 김창경 씨의 최측근의 말에 따르면 모종의 법조 로비를 하기 위한 대가였다라는 진술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사는 쓸 수 없어가지고 특검에 이 또한 넘겼습니다. 폭탄 많이 안고 계셨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급하게 이것까지는 얘기해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김장자, 이상달 씨 이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익숙한 이름이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장모입니다. 이상달 씨는 이미 사망하였고 김장자 씨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최순실 씨도 부인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그 김장자, 이상달 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죠. 최태민 씨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에 보도를 했는데 작은 매체라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네. 뉴스 공장에다 지금 저희가 뭐냐면 네. 공장이니까 여기는요. 상납. 네. 상납. 김장자 씨가 네. 이 최재석 씨 주변에는 옛날 새마을 봉사단 간부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예. 그렇죠. 새마을 봉사단의 총재가 박근혜 씨고 네네. 명예 총재가 최태민 씨였죠. 네네. 근데 그 방을 같이 썼다고 그럽니다. 요새 들어보니까. 방을 같이 썼다는 사무실을. 그러니까 안방 말고 사무실을 같이 사무실을 썼어요. 같이 근데 썼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중구 단장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서울시 단장이랑. 네. 그분들한테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김장자가 새마을 봉사단의 중요한 서울시의 단장이었다. 하하.
라는 진술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건 그러니까 그 관계 모른다고 하는데 관계가 한 40년, 50년 거슬러 올라가네요. 최측근인 거죠, 최측근. 최태민과 최순실. 최순실이 이미 제 마음 봉사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미 보도됐는데.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 그리고 최재석 씨의 기억으로는 이상달 씨가 그 역삼동을 매주 찾아오는 가장 최측근 그룹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호용호지하는 동생. 최태민 씨의 동생뻘로 취급받으며 친했던 게 이상달 씨였다. 우병우 그렇죠. 민정수석의 장인어른. 네. 그렇죠. 형 동생 하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리고 김장자 씨는 최순실과 사실상 한 50년은 된 인연이다. 그렇죠. 그런 진술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최재석 씨의 진술을 제가 당시 제마음 봉사단 간부들한테 크로스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아하. 물론 소송은 뭐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건 뭐 그럼 또 해야죠. 항상 당하는 일이니까요. 그건 뭐 말도 하지 마세요. 난 마지막으로 김기춘 씨 얘기만 자. 예. 네. 김기춘. 아,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등장합니까? 아, 그럼요. 주요 인물 다 나옵니다. 박수. 김기춘 씨는 지금 최순실 씨 미승 빌딩에다가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사무실을 운영했다. 8천만 원 정도 되는 사무실 운영비 렌탈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네, 최태민 씨는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뭐 네. 수차 부인했죠, 수차.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민형사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네. 김기춘 씨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소송을 추가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건 최재석 씨 진술인데요. 만약에 이 시점에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소송이 네. 이상호 기자에게 들어간다면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뉴스 공정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최태민 씨를 자주 찾아왔대요, 김기춘 씨가. 뭐라고요? 84년 전후에. 84년 전후에 이미 네. 이미 김기춘 씨가 최태민 씨를 자주 찾아왔다. 그때 당시에 근해 봉사단 사무실이 네. 역삼동에 있었대요. 네. 근데 근해 봉사단 총재실에 김기춘 씨가 있는 걸 2번 봤다. 2번. 그리고 소파에 당석에 최태민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석 말고 아래쪽 자리에 김기춘 씨가 있는 걸 봤다. 아하. 역시 인연은 역시 여기 4, 50년 거슬러 가는 인연이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유경재단 관련해서 김기춘 씨가 가고 나서 네. 최재석 씨한테 저분이 참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 저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근데 유사한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유경재단 관련해서 뭐 현장에도 왔었고 개입했다는 취지가 그렇죠. 있었는데. 유경재단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보도가 짧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기춘 씨가 그렇죠. 이미. 근데 네. 김기춘 씨는 간 적도 없고 개입한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했어요. 네. 팔로업 기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유경재단 관계자들이 김기춘 씨가 유경재단 분쟁 때도 이미 왔었고 유경재단 관계자들은 김기춘 씨가 그 전부터 유경재단과 관련이 있고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보도가 짧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해 봉사단 사무실을 최태민 씨랑 당시 박근혜 씨랑 같이 썼대요. 큰 사무실을. 같이 거기 있었다. 가운데에 6명이 앉고 헤드 테이블에 하나 있는 7인용 소파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2번 정도 목격을 했다. 김기춘 씨한테 한 번은 가서 인사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기춘 씨에 대해서 최태민 씨가 저 양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김기춘 씨가 네. 뭐 소송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부인하고 계시다. 네. 그분은 대부분 그리고 부인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1층에 해동 검도 연습관이 있었는데 해동 검도 연습관이 있었는데 네. 최태민 씨가 해동 검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거기서도 김기춘 씨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나한일 해동 검도 총재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진술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해동 검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맞다. 최태민 씨가. 참네. 근데 김기춘 씨는 본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단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네. 참고로 지금은 정태인 수장님 코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정 박사님. 아니, 감사합니다. 이사오 기자. 예. 이거 대단한, 하나만 해도 그 자체로 폭탄인데 폭탄을
굴비굴비로 엮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연말 특집으로 던지셨네요. 아이고,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또 있어요? 네, 좋아요. 예. 예. 그 최재석 씨의 그 진술의 신뢰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6, 7번을 만나고 계속 제가 방송 취재를 했는데 네. 대부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부분은 이제 특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강력한 수사력으로 확인해 줄 것이 분명하고요. 네. 이분이 되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사실상. 그렇죠. 아버님이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조순재 씨도 타살됐다고 생각해요. 조순재 씨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 꺼낸 분인데 이분이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 다음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조순재 씨가 이것도 이제 확인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었다. 예, 워낙 이 돈이 많은데 뭐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 MB 쪽에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처음으로 폭로한 예. 그쪽 가족이죠. 예. 그래서 여하튼 이분은 94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배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아왔고 최재석 씨는 예. 실제로 많은 폭력 사건에 있어서 현재 필리핀에 도망가 있는 행동대원들에 이르기까지 다 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허. 그럼 최순실 씨와 폭력배들의 관계도 대단히 잘 알고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진술했대요. 어떤 폭력배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뭐 주로 잠실 쪽에서 활동하던 강남 폭력배들이라고 하는데 모파가 있는데. 예. 네, 이 양반이 어려서 임순희 계모라고 하죠. 그분한테 부타당하고 이제 너무나 구박을 받아서 넉마주의들이랑 같이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업계 분들의 계보를 좀 알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변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이분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워낙 저쪽이 이제 강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 넘어가게 된 계기는 최순실 일가로부터 돈을 완전히 뺏어야 끝난다. 얘들이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정의는 뭐 자기가 위험하긴 하지만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특검에 나가게 됐는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저희 국가 재산이거든요, 다 돈이. 결국은 항소하는데 자기 일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밝히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검찰 앞에서 진술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겨우 이상호 기자만 만나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뭐 정차 내려가지고 기자 아닌 줄 알고 얘기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덩치 보고. 네. 아무 딱지도 안 붙어 있고 차에. 그렇죠. 무슨 언론사면 언론사 딱지도 붙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차에 내려가지고. 네. 아유, 그랬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우리 뉴스공장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 불러주시면 다 털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얼개만 말씀하신 걸로 알겠고. 네. 네네. 이사호 기자님 고생하셨고요. 한 해. 그러면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냥 현장에 한번 여기 스튜디오를 현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 한번 출동하시죠. 예. 네, 불러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